자, 이번에는 자바의 문자열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은 우리 앞에서 미리 많이 썼죠. 그 문자열 자바 기능 하기 위해서 문자열을 미리 많이 썼는데 요 문자열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 문자열 이용 방법이죠. 자바는 문자열 상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문자열 상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앞에서도 많이 했죠. ct1이라는 스트링 타입 문자열을 다루는 참조용 변수죠. ct1에서 너에서 서울시에서, 자, 서울시라는 문자열 상수죠.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안에 문자열을 써주면 자바에서 문자열 상수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 상수를 이용해서 ct1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한다 했죠. 자, 보면 이제 ct2라는 스트링 타입 참조용 변수가 또 하나 선언됐죠. 그리고 똑같이 서울시라고 할당하죠. 그러면 자, 메모리에 보면 서울시 똑같은 문자열 상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ct1과 ct2가 서울시라는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바에서는 동일한 문자열을 사용해서 변수를 초기화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동일한 문자열이 있는 위치를 공유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ct2의 세종시라는 문자열 상수를 재할당했죠. 변수값을 변경했다 이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ct2가 세종시라는 다른 문자열을 이제 가리키게 된다 이거죠. 자, 우리 앞에서도 쭉 이제 학습했듯이, 자, 문자열은 뭐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문자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우리 앞에서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학습을 했는데,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문자열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도서몰 있죠. 도서 쇼핑몰 보면 여러분들 원하는 책 정보를 조회해 보면 자, 도서명도 문자열이죠. 도서명도 문자열. 그리고 이제 출판일도 뭐 날짜지만 그것도 문자열이다 이거죠. 문자열로 저장이 돼 있죠. 문자열이고, 뭐 그리고 그 외 정보, 뭐 출판사 정보도 문자열이죠. 문자열이고, 그리고 뭐 가격 정보도 숫자로 표시되는데 그것도 이제 실제 저장되기는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뭐 저자명도 문자열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문자열은 많이 사용되죠. 이거 많이 사용되니까 자바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 상수로 이제 스트링 타입 변수에 이런 식으로 바로 할당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너은에서 이런 식으로 할당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죠. 자, 다음은 이제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 생성 방법이죠. 보면 당연히 스트링도 클래스니까 당연히 생성자가 있겠죠. 생성자. 잘 보면 ct1은 new 스트링에서 서울시라는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스트링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면서 인자를 준다 이죠. 그러면 자,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서울시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ct1이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 이죠. 똑같이 new 스트링 서울시 똑같은 문자열로 만들면, 이번에는 자,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인스턴스로 똑같은 문자열을 만들면 이번에는 공유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ct1과 ct2가 이런 식으로 따로 가리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자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불편하죠. 앞에 있는 식으로 바로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다룰 변수 선언하고 바로 넣어내서 문자열을 이제 할당하면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자열 비교 방법이죠. 우리 앞에서도 했죠. 문자열은 참조형이죠. 문자열은 참조형이기 때문에 equals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비교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자바 문자열의 특징이죠. 자바의 스트링 타입 문자열은 한번 메모리에 생성되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문자열을 수정하면 기존 문자열은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할 수 없으니까 수정된 문자열이 메모리에 따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제 깊은 복사라 그러죠. 자, 보고 예제를 보면
하면서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메인에서 자 int a는 3, int b는 0에서 a하고 b라는 이제 기본형 타입 변수가 생성되죠. 인테저. 그럼 3, 0으로 초기화되니까 a는 3, b는 0으로 각각 생성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행에 보면 b는 a 하면 b하고 a하고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다 했죠. a라는 변수의 값을 b에 할당하라 했죠. 그러면 b는 a 하면 a가 3이니까 b는 3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행에 b는 4 하면 b의 값은 이제 4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착각하기 쉬운 게 b는 4니까 우리 오행에 b는 a 했으니까 b하고 a하고 같으니까, 그리고 b를 4로 바꿨으니까 a도 4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행의 의미는 이제 a의 값을 b에 복사해서 저장하라 이거죠. 3을 저장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b는 4 하면 b 값만 4로 바뀌는 거죠. 출력해보면 4가 되죠. a는 3이죠. 각각 말 그대로 이제 기본형 변수는 각각 생성돼서 자기의 독자적인 값을 저장하는 거죠. 문자열도 비슷합니다. 자, 한번 시팡에 보면 name은 홍해서 홍이라는 문자를 지금 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해 조금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그리고 string fullname이라는 이제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난 다음에 name.concat, concat이라는 거는 문자열을 결합하라 이거죠. 인자를 좀 문자를 name.concat, name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홍에 대해서 길동을 붙여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name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가 홍이니까 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name은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네임의 그 이제 값을 출력해 보면 홍길동이 출력이 되는데, 출력해 보면 홍이 출력이 됩니다. 이유는 그 자바 문자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문자열을 우리가 한번 생성하면 이 문자열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name.concat 길동하면 홍길동이라는 새로 이제 변형되고 수정된 문자열이 따로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이거죠. 기존의 문자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풀네임이 할당하니까 네임하고 풀네임을 출력해 보면 홍하고 홍길동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열 변수의 동작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형 변수의 동작 방법하고 동일하다 이거죠. 이유는 문자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쉬운 기본형 변수식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자바에서의 문자열은 변경이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어떤 변경이 된 문자열이 있으면 메모리에 따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문자열 관련 메소드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문자열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바에서도 문자열은 자주 사용하니까 문자열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자, 한번 캐릭터시죠. 자, 인자로 인덱스를 전달받죠. 의미는 인자로 전달된 인덱스의 문자를 반환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hello라는 문자열에 대해서 자, hello의 두 번째에 있는 철자를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자, 캐릭터에 해가지고 두 번째니까 2가 전달될 것 같은데 0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가 0이죠. 우리 배열처럼 1을 전달하면 hello라는 문자열의 두 번째 0부터 시작하니까 1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를 반환한다 이거죠. 자, compare to는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을 알파벳 철자 순서를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로 알파벳 철자 순서를 비교한다 이거죠. 두 이제 단어의 철자를 비교할 때 compare to를 쓰면 되는 거죠. 자, concat은 아까 했죠.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로 문자열을 결합하는 거죠. 자, contains는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을 포함하는지를 판별하는 거죠. andwith는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로 문자열의 마지막 부분이 같은지를 판별한다.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이 andwith를 호출한 문자열의 마지막 부분과 동일하나, 대소문자까지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equals는 했죠.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과 같으냐. 포맷은 자,
지정된 형식으로 문자열을 변환 후 반환한다 이거죠. 우리가 요 포맷을 지정해 주면 문자열을 요 포맷대로 출력하라 이거죠. 자, 인덱스 오브는 문자열을 좌측에서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의 위치를 반환한다 이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식으로 hello라는 자 문자열이 있으면, 자 ch로 우리가 e를 전달하면, 자 좌측에서부터 쭉 검색을 한다 이거죠. e의 위치를 좌측에서부터, e가 두 번째 있죠. 그러면 0부터 시작하니까 1을 반납한다 이거죠. last index of는 반대다 이거죠. 반대, 우측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우측에서 쭉 검색을 하다가 최초로 만나는 그 인자로 전달된 철자의 위치를 반납하는 거죠.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겠죠. 문자열의 길이. match는 문자열에서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과 동일한 문자열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거죠. 자, replace는 인자가 두 개죠. old character, new character. 문자열의 특정 문자 old character를 다른 문자로 두 번째 전달된 문자로 대체를 하죠. 대체. 자, 그 예제를 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자, s가 hello world라는 문자를 할당했죠. 그럼 s는 앞에서 우리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hello world라는 문자열 상수를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그리고 s.concat에서 end java에서 s.concat에서 concat 인자로 준 문자열을 s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과 연결하라. 그러면 end java니까 hello end java가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기존에 이런 식으로 hello world라는 문자열 상수는 고정된 채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hello world end java라는 문자열이 메모리에 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출력하는 거죠. s.replace oc hello에서 hello world라는 이 문자열에서 o를 c로 바꾸라 이거죠. 그러면 helloc wcrld가 되죠. 자, s. substring 24 하면, 자, 요 이제 문자열에서 0부터 시작하니까 세 번째에서 4니까 다섯 번째죠. 근데 다섯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앞 네 번째까지 그죠. 네 번째 있는 문자까지 출력을 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012L부터 4니까 LL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서브 스트링에서 2, 4, 서브 스트링 첫 번째 그 인자는 이제 실제 그 순서에서 시작되는 문자를 가리키는데, 그 마지막은 그 앞에 그 지정한 그 이제 숫자보다 앞에 있는 문자까지를 가리킨다 이거죠. 여러분들 좀 틀리기 쉽습니다. 4니까 이제 다섯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다 이거죠. 자, 그리고 to lower case는 모든 s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라 이거죠. 그게 h하고 w가 소문자로 변환돼서 hello world가 출력이 되죠. to uppercase는 반대겠죠. 대문자로 출력하라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에 대해서 바로 to uppercase를 써도 hello world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s.end with world. 자, s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이 world라고 끝나냐? 지금 world라고 끝나고 있고 true다 이거 true. 자, 지금 월드의 W가 대문자죠. 그러면 소문자로 WRLD 해서 좀 더 실습을 해보면 당연히 펄스가 되겠죠. 대소문자까지 일치를 해야 됩니다. s.character에 대해서 3 하면 0부터 시작되니까 0, 1, 2, 3이니까 네 번째 S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에서 네 번째 철자가 뭐냐? A, 하나, 둘, 셋, 넷, L이죠. L이 출력이 된다. 이죠. 자, 그리고 s.length, s가 가리키는 문자열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 공백도 문자입니다. 공백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 11이 출력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 자체를 length를 호출할 수 있죠. 11이다 이거죠. s를 출력하면 그냥 hello world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s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상수 hello world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도 문자열 상수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자, s.index of o 하면 s가 가리키는 문자열 중에 o의 위치 좌측에서부터 스캔을 해놓은 거죠. l 다음에 5죠. 0, 1, 2, 3, 4, 4다 이거죠. s index a는 없죠. a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리턴 된다 이거죠. s last index o. 자, last index of는 반대쪽 우측에서부터 스캔을 해놓은 거죠. w 다음에 5죠. w 다음 7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행에서는 랭스 메서드하고 캐릭터 메서드를 이용해서 S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의 철자를 한자 한자씩 다 가져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i가 0부터 해서 s.length보다 적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반복 분수 i를 캐릭터에 이런 식으로 인자로 주면 0부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S가 가리키는 문자열의 첫 번째 그 문자부터 하나하나씩 가지고 와서 출력해 주는 거죠.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자열 관련 메서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실습한 이 이제 메서드는 이제 실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문자열에 관련된 메서드인데, 이외에 여러분들 그 문서 있죠? 문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할 때마다 문자열 관련된 기능을 여러분들 구현해야 된다 이러면 필요할 때마다 문서를 보면서 이제 그때그때 찾아서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문자열 관련 메소드 두 번째 예제죠. 보면 이번에는 문자열을 우리가 원하는 이제 구분자죠. 구분자로 문자를 잘라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예제죠. 보면 스트링에서 프루트 데이터 말 그대로 이제 과일 정보가 저장되죠. 사과, 바나나, 귤, 수박에서 지금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죠. 공백으로 구분된 이제 요 문자열을 잘라 가지고 요 이제 각각의 과일 정보를 가지고 오겠다 이거죠. DB 데이터 이제 그 부서 정보죠. 부서 정보는 이런 식으로 콤마로 분리돼 있죠. 자, 그리고 프로드 데이터는 제품 정보는 이런 식으로 하이픈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 구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문자열을 한번 분리를 해보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는 스트링 타입 배열이죠. 자, 보면 이제 쓰고 있죠. 데이터는 해서 프루트 데이터 문자열이죠. 스트링 타입 점에서 스플릿을 호전해. 스플릿 말 그대로 이제 잘라라 이거죠. 기준이 해서 요게 이제 구분자죠. 보면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에서 이제 아무 글자도 없죠. 말 그대로 공백으로 문자를 분리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프루트 데이터가 지금 사과, 바나나, 귤, 수박에서 공백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공백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공백으로 분리한 사과, 바나나, 귤, 수박이 자동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의 배열로, 네 개의 값을 가지는 문자열 배열로 리턴이 된다 이거죠. 귤, 수박. 그걸 이제 데이터라는 스트링 타입 배열이 받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에는 결국엔 데이터라는 배열에는 사과, 바나나 각각의 요소에 사과, 바나나, 귤, 수박이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폼은 돌면서 출력하면 사과, 바나나, 귤, 수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구분자를 이용해서 스플릿 메소드를 호출하면 우리가 그 문자열을 우리가 어떤 그 구분자를 기준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보면 DEP 데이터 스플릿에서 이번에는 콤마로 구분하라 이거죠. DEP 데이터를. 그럼 당연히 인사부, 회계부, 개발부, 관리부가 분리돼서 이제 쭉 출력이 되겠죠. 자, 프로드 데이터는 하이픈으로 분리하라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죠? 이제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는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구분자로 분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런 그 기능이 제공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접근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공백이 있으면 공백까지의 그 이제 위치를 알아가지고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우리가 다 구현해 줘야 된다 그죠. 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바에서는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쉽게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문자열을 분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이제 정렬하는 그 이제 정렬. 자, 여러분들 문자열을 정렬하는 예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도서 쇼핑몰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쭉 이제 자바라고 이제 검색하면 쭉 이제 그 검색 목록이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그 위에 보면 가격 순으로 아니면 제목 순으로 정렬하라 해서 설정을 하면 제목 순으로 정렬하라 하면 말 그대로 철자 순으로 쭉 이제 정렬이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사용된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단어를 정렬하는 그런 예제죠. 보면 str이라는 이제 문자열 배열이죠. 보면 월드, 헬로, 러브, 빅토리, 트루스 해가지고 요 이제 각각의 단어를 비교해가지고
철자순으로 있죠. 철자순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출력을 해보라 이거죠. 자, 그 이제 방법은 우리 앞에서 결국 이 그 문자열도 보면 월드라는 문자열을 보면 결국에는 이 문자열은 문자가 이루어져서 문자열이 되죠. 결국 방법은 두 이제 단어를 비교해서 철자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자,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그 이제 문자를 비교해서 그렇죠? 문자도 결국 아스키 코드죠. 문자도 결국 정수죠. 비교해서 크면 이제 그 문자를 비교해서 크면 알파벳이 뒤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A하고 이제 B하고 값을 비교하면 아스키 코드 값을 비교하면 B가 더 크죠. A가 더 빠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교해 가지고 각각의 문자를 비교해서 크면 뒤로 간다 이거죠. 자, 그런 방법은 우리 앞에서 했죠. 버블 정렬이죠. 버블 정렬을 이용하면 된다 이거죠. 원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우리 버블 정렬 했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첫 번째 단어를 하나 잡아가지고 뒤에 있는 단어하고 일일이 비교를 한다 이거죠. 비교하는 방법 단어 잡아가지고 각각의 단어의 첫자끼리 비교해서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단어의 첫자가 크다는 의미는 이제 알파벳으로 봤을 때는 뒤에 있다 이거죠. 순서가 느리다 이거죠. 그러면 바꿔준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꾼 그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또 그 다음에 있는 문자하고 또 똑같은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또 크면 또 바꾸고,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계속 이제 비교를 해주는 게 이제 버블 정렬이죠. 그 버블 정렬을 이용한다 이거죠. 자, 보면 자, 폼을 돌죠. 폼은 str.length 배열 요소의 개수만큼 이제 폼을 돌면서 이제 또 내부 폼은 있죠. j가 i 플러스 1부터 돈다 이거죠. 돌면서 자,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단어를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비교를 하는데 자, 철자를 비교를 하는데 자, 월드하고 헬로는 지금 문자의 개수가 5 같죠. 근데 월드하고 러브는 문자의 개수 5, 4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단어에 있는 철자를 비교하는데 비교하면서 요 포문을 도는 그 횟수는 두 단어 중에 철자의 개수가 적은 단어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중 포문 도는데 str.length 이제 두 개의 단어의 철자수 길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길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사이즈에 두 이제 단어의 철자수가 적은 이제 그 길이를 사이즈에 할당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안에 있는 15행에 있는 요 포문이 결국에는 두 개의 단어를 잡아놓고 이제 그 단어의 이제 첫 번째 철자부터 쭉 비교하는 거죠. k가 0부터 해서 k가 사이즈보다 적을 때까지. 자, if 해가지고 str.character k가 str.j의 character k. 그러니까 이제 두 단어의 k가 0부터니까 첫 번째 단어부터 비교한다 이거죠. 첫 번째 단어한테 비교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크다는 의미는 그 알파벳이 뒤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바꿔주는 거죠. 템포에서 이제 strI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백업 시켜 놓고 이제 바꾸고 난 다음에 템포 값을 strJ에 재할당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데 두 철자가 같을 수도 있죠. 같다는 거는 거기에서는 이제 누가 철자가 빠르냐, 어느 단어가 철자가 빠르냐 느리냐를 비교할 수 없다 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티뉴 해가지고 다시 k 플러스 가가지고 또 이제 폼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쭉 비교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if 문도 거짓이고 철자도 다르고 하면 결국 else로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쭉 비교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만나니까 또 이제 파랭이 있는 내부 포문에 걸리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첫 번째 단어하고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세 번째 단어겠죠. 세 번째 단어하고 또 비교를 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 포문을 돌다 보면 결국에는 str 배열에는 이제 첫 번째 배열 요소에는 이 모든 단어 중에 가장 철자가 빠른 단어가 오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9행에서 한번 출력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헬로 러브 툴스 빅토리 월드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 그 철자 순으로 정렬하는 방법, 단어를 철자 순으로 이제 정렬하는 방법. 보면 이제 3중 포문을 돌죠. 자, 요 7행과 8행에 있는 포문은 버블 정렬의 포문인데 15행에 있는 요 포문은 결국에는 각각의 단어를 이제 두 개의 단어를 정해 가지고 첫 번째 그 철자부터 차례대로 비교하는 그 구문이죠. 자, 앞에서 우리 그 철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살펴봤죠.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그 이제 앞에 예제는 그 이제 3중 포문까지 사용하죠. 3중 포문. 자,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그 두 단어의 철자를 비교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사용되니까 그런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를 제공하죠. 컴페어 투죠. 컴페어 투. 자, 보면 str1이 헬로고 str2가 애플이다 이거죠. 자, str1 헬로하고 자, 빅토리하고의 철자 순으로 한번 비교해 보고 싶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str1.compare에서 빅토리 비교할 단어를 이런 식으로 인자로 주면 그 인자를 줬을 때 적으면 적다는 얘기는 결국 적다는 얘기는 이 단어가 더 이 단어의 철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A하고 B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문자 A하고 B하고 비교해 봤을 때 B가 아스키 코드가 더 크죠. 그러니까 A-B를 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 그렇죠. 그러니까 str은 헬로라는 단어하고 빅토리하고 단어를 뺐을 때 적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빅토리의 철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헬로가 먼저 출력되게 하고 그다음에 빅토리가 출력되게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행에 뭐 if에서 str1 compare to str2 이번에는 str1, str2 헬로하고 f를 비교한다 이죠. 자, 적다는 얘기는 str2가 더 이제 크다는 얘기죠. 근데 헬로하고 f라고 비교해 보면 h하고 a하고 빼면 그렇죠? h가 더 크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else로 가겠죠. else로 가니까 str2, str1에서 f 헬로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compare to 해가지고 비교하는 단어하고 비교하려는 단어를 이제 컴페어토로 이제 비교했을 때 적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인자를 준 단어가 더 이제 그 이제 철자가 느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앞에서 이제 str이라는 배열의 헬로 월드 러브 빅토리 트루 그 이제 요 단어를 이제 그 철자 순으로 이제 나열하는 그 예제죠. 그걸 이제 보면 컴페어 툴을 이용했죠. 이중 폼을 돌면서 stri.compare to strj 해가지고 자, 크다는 얘기는 그렇죠. 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stri 그 앞에 있는 이제 앞에 어떤 기준이 되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 크다는 얘기는 이 단어가 뒤에 있는 단어보다 철자가 더 느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꿔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16행에서 출력을 해보면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오름차순으로 철자순으로 출력이 되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 3중 포문을 사용한 그 이제 철자 정렬 기능을 이런 식으로 컴페어 툴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문자열 관련 메소드 사용 예제를 한번 쭉 사용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문자열 관련 메소드 외에 더 많은 문자열 관련된 메소드가 있겠죠. 그걸 한번 이제 브라우저로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가셔가지고 스트링 있죠. java.lang 스트링 클릭해 보시면 쭉 있죠. 이런 식으로 메소드 서머리에서 캐릭터 아까 봤죠.
compare to, 뭐 concat, contains, equals, format 쭉 많죠. 인덱스 오브도 오버로딩이 돼서 기능이 또 세분화된다 이거죠. 라스트 인덱스 오브, 랭스, 매치즈,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메소드도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능 구현하다가 이런 문자를 관련된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면 문서를 보고 찾아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구현하려 하는 기능이 없다 이러면 여기에 있는 기존에 제공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런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자바 문자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